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풍상사 구조단체 아니에요. 무역상사예요, 무역상사. 뭐라 하노? 이제 와서 우리 신발을 못 신대. 네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잼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태풍상사 5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회차는 웃음, 눈물, 분노, 그리고 희망이 한꺼번에 몰아친 회차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상사맨은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상사맨 강태풍의 진짜 이야기가 펼쳐졌죠. 그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보여주고 싶잖아요. 우리 안목을, 우리 물건을. 전 5화의 주요 내용과 6화에서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이 압류되어 길바닥에 나앉은 태풍은 어머니와 함께 회사 사무실 바닥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11반 47번 5번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오미선은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지만 태풍을 집으로 데려와 방 한 칸을 내줍니다. 그렇게 시작된 달동네에 좁은 집에서의 우픈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함께하는 이둘의 모습은 어느새 업무 파트너에서 서로의 버팀목으로 변해가죠. 태풍은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자책하지만 엄마는 말합니다. 난 너만 있으면 세상이 다 우리 집이야. 그 한마디는 태풍에게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IMF로 무너진 시장 속에서도 태풍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가 계약한 첫 물건은 바로 슈박 안전화. 못도 유리도 뚫지 못하고 불에도 타지 않는 제품이었죠. 태풍은 이거라면 해볼만하다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건달들 돈까지 다 끌어다 썼나? 내 돈은요? 내 돈 어딨어? 부산으로 향한 그를 기다린 건 텅 빈 공장. 기계도 사람도 물건도 없었습니다. 한켠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슈박 사장 박윤철. 태풍은 그를 붙잡고 묻습니다. 나한테 사기친 겁니까? 그는 힘없이 말합니다. 사기는 아니고 똥 밟은 거지. 그게 바로 사기였습니다. 태풍은 또 한 번 세상의 냉혹함을 배웁니다. 모든 걸 잃은 상황, 태풍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봅니다.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지만 IMF 한복판에서 그에게 손을 내미는 곳은 없었습니다. 고객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 오미선이 적금 통장을 해약하고 찾아온 돈다발을 내놓습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니에요. 사장님의 마음이에요.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요. 태풍은 울컥합니다. 그 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믿음이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사무실 구석에 앉아 태풍 상사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포기 대신 도전으로, 절망 대신 믿음으로. 이 둘은 이제 상사와 직원이 아니라 같은 배를 탄 진짜 동료라는 걸요. 그들의 머릿속엔 포기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태풍은 미선의 돈으로 다시 부산으로 향합니다. 남은 신발을 되찾기 위해 사채업자를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 표바코의 아들 표현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은 채 비아냥거리는 그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사업할 생각 있으면 사기꾼이랑 놀지 말지. 하지만 그 순간 태풍의 눈에 바닥에 묻은 핏자국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국을 따라간 곳엔 또다시 폭행당해 피투성이가 된 박윤철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풍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사채업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1억 먹고 영원히 떨어지기로. 이 안전화 7,000족을 팔아서 1억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대신 박 사장을 풀어주세요. 사채업자는 비웃었습니다. 이미 6,500개는 팔 때가 있다. 저 새끼 눈깔 하나는 내가 파괴해주기. 그때 표현준이 끼어들죠. 좋아요. 대신 실패하면 눈깔 하나는 내가 가져갈게요. 태풍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약서의 지문이 아닌 손바닥 전체를 찍습니다. 태풍 상사 상사맨입니다. 무모하고 뜨겁고 인간적인 결단. 이 장면은 5화의 하이라이트이자 강태풍이 진짜 상사맨으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한 장면으로 5화의 모든 메시지가 완성됐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상사맨이다. 하지만 이번 회차의 진짜 복선은 바로 특허증이었습니다. 태풍이 슈박 공장을 찾아갔을 때 뭐라도 들고 나오겠다는 마음으로 서류 더미 속에서
여러 장의 특허증을 찾아 들고 나왔었죠. 박 사장은 자신이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누구에게도 팔지 못하고 묻어둔 채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걸 꺼내든 태풍은 말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그는 특허를 단순한 서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씨앗으로 봅니다. 그리고 박 사장은 눈물을 삼키며 말하죠. 내가 진 빚은 돈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 은혜 꼭 갚겠습니다. 이 약속은 훗날 태풍 상사를 다시 일으키는 밑거름이 될 복선으로 남습니다. 박 사장의 기술력, 태풍의 추진력, 그리고 미선의 냉철한 판단력, 이 세 가지가 결국 회사를 다시 살려낼 겁니다. 6화 예고에서는 유리조각 위로 뛰어내리며 슈박 안전화를 실험하는 태풍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미선이 해외 바이어 앞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죠. 보여주고 싶잖아요. 우리 안목을, 우리 물건을. 이 대사는 그들의 자존심과 기술력을 상징합니다. 태풍 상사는 이제 단순히 신발을 파는 회사를 넘어 한국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려 합니다. 지난 회차에서 슈박 안전화 밑창에 새겨진 최고의 품질을이라는 문구가 화제가 됐죠. 1985년 나이키 에어조던 밑창에서 발견된 문구와 동일해 이번 에피소드가 실제 산업사 오마주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IMF의 절망 속에서도 기술과 신뢰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상사맨들을 예고하는 복선이죠. 이제 태풍 상사는 기술로 세상을 설득하고 한국의 품질을 세계에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표바코는 여전히 태풍 상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태풍 상사 금고 속의 계약서와 슈박 특허권. 그 계약이 바로 IMF 이전 태풍의 아버지가 맺은 독점 루트 계약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표바코는 그 서류를 손에 넣어야만 해운 루트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태풍 상사를 무너뜨리려는 그의 집요한 집착은 앞으로 태풍과의 정면 충돌로 이어질 것입니다. 6화부터는 태풍 상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슈박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국내 기술 시연회가 열리고 태풍은 그 자리에서 직접 시연을 준비합니다. 불 위에서도 타지 않는 신발, 못 위에서도 뚫리지 않는 밑창. 그 기술력은 IMF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국 산업의 희망 그 자체입니다. 오미선은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당당하게 영어로 PT를 진행하며 상사맨으로서의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태풍은 약속합니다. 이번엔 꼭 지켜낼 겁니다. 사람도 회사도. 태풍 상사 5화는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6화부터는 기술과 신뢰로 세상을 이기는 상사맨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배신을 딛고 사람을 지키며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 그게 바로 태풍 상사의 진짜 힘입니다. 이제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태풍의 바람은 다시 세상을 향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상사, 진짜 상사맨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